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시대 정신에 맞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 큰 역사적 그런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대표님, 송학규 대표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 변화를 실감합니다. 변화는 이미 지난 작년 10월 3일 전당대회의 메시지였기도 했고,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우리에게 준 명령, 그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말의 성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는 연이은 서민 행보, 친서민 행보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의 뉴비전위원회에서는 복지를 강조하고 전세를 말하면서 다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경련 회장이 재래시장에 가서 전화한다를 들고 물건을 사는 모습, 그러면서 전경련 대재벌도 재래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오늘 상품권을 55원씩 사다.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얘기한 게 벌써 1년 전, 작년 8월 광복절 기념사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 사회가 됐다고 하는 안심이 갑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민주주의에 저항하면서 현실적인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그 자체가, 민주화 그 자체가 사회 정의와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이 1987년 체제 바로 민주화에 이은 노동자의 투쟁, 이러한 모든 것들에 제한된 결과물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제도적인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적인 민주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 보존을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래 헌법의 가치, 헌법의 소중함에 다시 눈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납니다 하는 것은 노래가 돼서 국민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고, 우리는 보석과 같이 묻혀 있었던 또 하나의 헌법상, 헌법 119조를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헌법 제 119조는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기는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시장 경제를 마음껏 발전시킬 수 있고, 그 시장 경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의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공정성만의 원칙에서 채워뿐만이 아니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능률과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을 다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파도가 대기업의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기업 재벌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친재벌 정책, 친으로 대기업은 크게 확장이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계속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확대되고 사회적인 격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제 불평등 사회를 놓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나쁜 단가를 뿌려치는 것은 기본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낚아채고 인력을 빼앗아가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재래시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까지 침범해서 서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존권, 삶의 허장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신문을 통해서 전경련 회장이 우리가 150억 우리 상품권을 사다, 그 상품권을 더 좀 사도록 해달라, 이런 대화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상품권을 사기 앞서서 유통법 상생법의 500m 규정을 살짝 넘겨서 600m, 700m 지점에 대형마트를 설립하고 입점하는 이러한 부도덕 행위부터 스스로 자제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자제에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에 대해서 영역과 또 품목, 시간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이러한 입법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하도국과 하청, 특히 산해하청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은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노동을 중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회복, 정리회복, 그런 기업으로서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더욱 높여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일도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권력이 재벌기업, 대기업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회적인 조화와 화합을 깨치는 일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안진종로 크레인에 올라있는 김진숙 씨를 밤낮으로 위협하면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진압을 합니다.
사설 영역을 주입해서 경제 진압하는 것, 그것을 공권력이 묵인 방조하는 일이 결코 있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사 표시를 공권력이 무자비한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일도 결코 있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민주당의 인생복지 노선은 우리 국민들이 차별 없이 특권 없이 함께 잘 살고 그러한 속에서 함께 번영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주기를 규범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양심적인 학자로서 또 실천가로서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해오신 유종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을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각계 훌륭하신 많은 역량을 또한 보여주신 교수님들, 새로운 영역을 함께 모시게 되어서 더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들 또 관직자들과 함께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가 우리 사회 또 하나의 실적인 수준 높은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합니다. 함께 발족하는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와 함께 우리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는 우리 사회 복지와 정의를 함께 이루어주는 그런 민주당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데 민주당이 내년도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나가는데 큰 가치를 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9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순결관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경제가 전제가 되고 그런데 이 시장경제가 불균형하게 되고 소득 분배가 굉장히 불공평하게 되고 조화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조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항이 기본이고 2항은 부수적이고 이거 가볍게 봐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정한 소득 분배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적 집중의 문제가 결국은 사회를 양극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그런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공황 직전이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의 균형이 깨지고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제적 집중은 민주주의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부차적인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서로 같이 맞물려 가야지만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재벌입니다. 현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그 효과가 그 여러 가지 혜택이 밑으로 흘러서 그야말로 아랫목이 따뜻한 온기가 온목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재벌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말 실효성 있고 올바른
재벌 개혁의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고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재벌에 의존하는 성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 재벌이 선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수직적인 성장이 아니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양적인 투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이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에 대한 보다 경제민주화 전략이 합당한 그런 성장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업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격적인 근대화를 시작한 지 지금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 사반세기 87년 민주화 시대까지 사반세기를 개발독재 체제 아래서 산업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이후 87년 체제가 성립되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또 사반세기 정치민주화는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경제민주화를 지속했습니다. 이제 근대화를 완성하는 3단계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위원회가 정말로 막중한 역사적인 책임과 소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부족한 책에 또 그런 일을 맡겨주신 민주당과 손 대표님께 감사와 원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흔쾌히 참여해서 일을 해주시려한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역사적인 소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